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PD수첩 프로그램 보신 적 계신가요? 얼마 전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오늘이 벌써 19일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방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 통해서 이제 일하다가 봤었는데,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목이 PD수첩 전세 사기, 전세 시장의 사기범, 그들의 설계자. 와, 정말 전세를 이렇게 뭐 놓으면 사기치는 사람들, 그 딱 보고 나서,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 나서는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 목적성, 대충 알겠죠. 왜냐면 예전에도 이제 그런 류의 방송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이제 PD수첩 통해 가지고 많이 방송됐었는데,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하는데, 보통은 뭐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놓게 되고, 거기에 뭐 전세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서 2년간 거주라든지 뭐 요즘에 뭐 4년간 거주라든지 간에 정식적인 계약을 맺고, 또 나중에 또 나갈 때는 보증금 받아서 또 다른 데 가고, 보통 이게 그냥 일반 아주 뭐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거래인데,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구나. 와, 이게 정말 사기꾼들이 마음먹고 속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기획되고 설계되고 이런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특히 보니까 이번에 영상에, 지난번에도 비슷한 영상이 나왔었는데, 신축 빌라 관련돼서 사기 관련된 이런 사례들, 예전에 1년 전에 또 나왔었고, 최근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이런 사례 분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신축 빌라 조심하자, 전세 조심하자, 계약서 잘 써야 된다, 잘 알아보고 고려해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취지, 방향성 모두 다 이해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 절대로 다시 한번 바깥에 계속적으로 그냥 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황. 사기범의 수법이 너무 그냥 정형화가 되어 있고, 수법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딱 빌라를 신축해가지고 건설하겠죠. 이것을 얼마나 내부 구조가 요즘에 좋게 돼 있는지, 신축 아파트 이상급에 돼 있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구조라든지 옵션 같은 것도 빵빵히 다 넣어준다는 거죠. 뭐 그냥 뭐 천장에 에어컨 포함해가지고 건조기, 세탁기 다 넣어주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우리 스타일 아시죠? 그것 자체도 그냥 기본 옵션으로 다 넣어주면서, 와, 여기 들어오십시오, 여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정말 쌉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 있죠. 그분들은 아파트 들어갈 돈은 안 되고, 여기 신축 빌라 얼마죠? 아파트보다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했었는데, 상당히 여기에 되면 보통 그냥 거래하고 나중에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알고 봤더니만 기존에 있는 임대인이죠. 이 집주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이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뭐 이렇게 뭐 보증보험에서 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게 되고, 관련돼 가지고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 되고, 또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집주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 물건을 관리하는 업체, 회사, 그쪽 뭐 관리자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뭐 제대로 지금 뭐 전세 기한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전세금도 못 받고, 거기에 상황은,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 전세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 내줄게, 뭐 이런 식의 배째라식의 그런 식의 수십 건의 막 거래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돈도 안 돌려, 뭐 자기 돈이 아니죠, 세입자 돈인데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 돈을 가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등기 치죠. 본인이 등기 쳐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막 문어발식으로 투자했다가, 나 몰라, 배째 갑자기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이 건물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빌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다세대 빌라,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거래 자체가 뭐 아파트보다는 별로 많지 않고, 거래 금액 자체가 앞으로 매매가나 전세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라면, 상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역전세 난다 그러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금이 낮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나 못하겠다, 돈 뭐 못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파산하고 도망가고, 명의 이전을 딴 사람한테 막 하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나 이제 경매로 이제 넘길 건데 어떻게 할래? 너 경매해가지고 너 전세 입자 당신이 뭐 이렇게 낙찰받아 들어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당신이 그냥 매수를 해라, 떠넘기기 식이죠. 그냥 떠넘기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떤 분들은 또 내 돈 날리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나중에 또 문제 보니까 적정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게.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기치는 놈들 정말 잡아야 되고요. 이 아까 말한 이 문제됐던, 뭐 보니까 막 수십 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인 자체가 막 수백 채, 엄청나게 많은 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뭐 임대를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 참 사기치는 놈들. 이 임대인 자체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 있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례에 소개해드렸던 일부 신축 분양하는 그런 건축사무소 또는 건설업자, 또 이렇게 뭐 분양사무소,
더 포함해가지고 이걸 중개를 잘해가지고 건당 얼마씩 챙기는 아주 나쁜 XX 같은 중개인들 전부 다 한 통속 한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D수첩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전세 사기의 설계자들 이런 식으로 따닥 하면서 와 이거 정말 안 볼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세입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축 빌라는 정말 조심하자. 특히 월세를 사라는 거 그냥 보증금이 낮겠죠.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전세는 정말 조심하자.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또 블랙리스트에 올른 사람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즘에 전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저기 뭐 확정일자 받고 다 이렇게 불안하다 해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증보험 가입하는 업체에서 아까 사례 소개되었던 임대인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보증보험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 기존에 있는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받을 돈을 임대인, 이 집주인에게 받는 이런 제도죠. 근데 이 사람이 하도 그런 돈을 제대로 그 회사에서 납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서는 보증보험, 나는 이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이 사람 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블랙리스트 이미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허그라 그러죠.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제대로 이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세입자가 알아서 사전에 이 사람 명의를 그 사람의 그 허그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냐 문제없는 사람이냐 확인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입자가 다 해봐야 된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살아라. 그 다음에 빌라나 뭐 이런 거보다는 아파트 전세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확실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법률을 지금 마지막에 모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지금 법률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개정도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이 너무나 다 좋고 취지도 좋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다 좋은데, 이 영상 PD수첩 초반의 영상이 뭔가 좀 의아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쉬운 점이라 해야 됩니까? 의문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영상 봤는데 무슨 뭐가 이상해, 뭐야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분들이 의견이 좀 나뉠 것 같은데, 처음에 이분 세입자 사례분을 들었죠. 사기당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등기부 등본도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를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을 해야 되고 전입신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 들고 가지고 전세계약서 들고 가서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다 받죠. 그 다음에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례가 어떻습니까? 신축 빌라의 매매가는 2억 4천, 그런데 전세는 2억 3천,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갭이 너무 갭이 없다는 거죠. 거의 갭이 없는데, 그래서 세입자분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절차대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다 했는데 중간에 좀 이상한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임대인이, 집주인이 은행 가셔가지고 근저당을 1억 4천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은행 가시면 이 집주인 명의 보고 건물 확인해가지고 명의자인지 확인하고 나서 바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확인해가지고 이 집에서 도대체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세입자 관련돼가지고 세입자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열람증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증을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입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제대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입자가 거기에 뜬단 말이죠. 여기에 전세자분 계시네요? 그러면 대출 안 됩니다 라고 은행에서 바로 커트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입자분들이 이사해가지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고 다 했는데 은행 가서 1억 4천이란 근저당이 추가로 어떻게 나오지? 여기서부터 저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현실 상황에서는 뭔가 이게 절대로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대출이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후순이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받았다 해도 이 대출이 그 다음에 후순이라는 얘기죠. 세입자가 이사해가지고 전입신고가 먼저 선순위고 대출 받는 건 후순위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를 넘어갔다 했을지언정 1순위가 바로 이분의 세입자의 권리가 먼저,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먼저인데, 어떻게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날리고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앞뒤 이상이 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지? 뭔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당분간 신축 빌라기 때문에 초반에 전입신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확정일자 나중에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말이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까도 처음에 이 성우가 얘기했듯이 바로 건물 명의 다 확인하고 제대로 서류 확인해가지고 확정일자도 받고 다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도 거기서부터 이상한 데다가 했는데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사기를 당했는데 내 전세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사양이 아닌가라고, 저만 이상하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피드스텝 그 동영상에 그 유튜브 영상 댓글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는 얘기죠. 뭔가 이 사례가 좀 이상하다. 예전에도 피드스텝이 다는 건 아니지만 몇 이상하게 조금 뭐 이게 좀 이상하게 진실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뭐 변경해서 수정해가지고 나왔던 사례가 예전에 문제됐던 사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아쉽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기왕 이런 얘기가 나는 김에 마지막에 좀 대처법이라든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이런 걸 해야 되고라는 정확하게 뭔가 좀 이런 후속적인 대책, 문제 해결 방법, 솔루션을 주지 않았다는 것도 좀 문제다.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만 이런 사기치는 놈들, 절대적인 99%의 사람들은, 임대인이나 집주인 사람들은 정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의 뭐 0.000 몇 프로 이런 뭐 사람들이 이런 문제 사기를 치고 설계를 하고 이런 나쁘게 이런 마음을 먹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마치 모든 집주인이 막 이렇게 막 욕심을 가지면서 악의 완전 그런 나쁜 사람인 양 뭐라 하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30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조금 이런 부분 마지막에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솔루션까지 알려줬더라면 정말 완벽한 방송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두 가지 좀 의문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